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2월 15일 2022년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광훈 목사 이대희 보고건을 다뤘습니다. 이날 이대희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 계시관, 성경관, 신관, 기독론, 성령론, 독생자 발언 등에서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허나 실행위에서는 예상과 달리 결론을 내지 않고 정광훈 목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아직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실행위가 개최하기도 전부터 회의실 바깥에서는 정광훈 목사 측 성도와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와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은 지난 2년여 동안 주요 교단들에 끊임없이 허니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정광훈 목사 측이 이를 점차 정치적 이슈로 비화시키며 일종의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뉴스처치 이번 시간에는 한기총 정광훈 목사 이단 규정 이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한기총의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대희 조사와 실행위 등을 취재한 교회연합신문 차진태 기자를 통해 이번 이슈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실행위에 올라온 이대희 보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예, 제가 직접 실행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진행자님 말씀처럼 이대희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계시관, 성경관, 신관, 기독론, 성령론, 독생자 발언 등에서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대희는 주로 전 목사의 발언들을 연구 근거로 활용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다.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성령의 본체 등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발언들부터 해서 최근에 나온 자신의 아들을 향해 독생자로 지명한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대희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전 씨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교조화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참칭들은 성경적, 신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이단 사상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기총이 아니더라도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문제는 지난 2, 3년 동안 한국교계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주요 교단들이 참여한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할 것을 모든 교단에 공식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그 뒤에 많은 교단들이 전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연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장 합동 측 이대희는 2년 전이었죠.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 정광훈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이므로 예의주시할 뿐만 아니라 엄중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하기로 하고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자들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는 연구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해당 안건은 1년간 유보됐다가 결국 지난 106회 총회에서 신앙적 집회 참여 금지가 결의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고신총회는 정광훈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을 하고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반면 올해였죠. 통합 측은 총회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면서도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언어적 실수를 엄중하게 지적한다면서 합동 측과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권명키로 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한기총의 이단 이슈가 어찌 보면 별달리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은 정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 문제는 한국교회 내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이뤄왔고 찬반 논란이 매우 거셌던 사안이라는 데 중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번 논란이 시끄럽다고 해서 이를 아주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새로운 사안도 아닌데 이번 한기총 사건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정광훈 목사는 지난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교회와 정치, 신앙과 정치를 본격적으로 결부하셨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전 목사 측은 정치적인 공격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좌파의 공작, 북한의 공격으로까지 이를 비하하고 있는데요. 애국우파의 상징적 인물인 전 목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 상대 진영이 그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교계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기총에서는 이번 사건을 목회자 정광훈에 대한 이단적 발언과 행동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것뿐이라고 현재 주장을 하지만 반면에 전 목사 측은 정치적 탄압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는 두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전 목사 측은 이 사건에 철저한 진영 논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애국 진영과 또 좌파 혹은 반애국 진영 간의 싸움으로 이를 몰아가는 건데요. 마치 전 목사가 이단이 되면 좌파에게 교회뿐 아니라 나라까지 먹힌다는 그런 과도한 포장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논리 속에서 사람들은 실제 정광훈 목사를 비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나라를 구한다는 애국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대하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 진영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현재까지 봐서는 소강성 목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소 목사를 상대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명사와 대표성 때문이겠죠. 소 목사는 누가 뭐래도 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근래 합동처 총회장과 한교총 대표회장을 동시에 역임하면서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고 사실상 대내적인 인정을 받게 된 인물이죠. 반대로 정광훈 목사는 다른 의미에서 또 유명사와 대표성을 가져왔는데요. 지난 정권부터 구축해온 일명 광화문, 애국 보수 진영에서의 대표성이었죠. 사실상 한국교계의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대립구도로 설정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당 규정을 상대 진영에 의한 공격으로 인식해야 하는 매우 단순하지만 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 목사 측에서는 소 목사를 좌파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사실 이것이 바로 그 진영 논리가 가지는 매우 무서운 점인데요. 전 목사 측과 지지자들이 애국을 실천하고 또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은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만 보수라는 편향된 인식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우파 중에서도 매우 오른쪽에 위치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치면 상당히 찐 보수라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전 목사 측 분들이 자신들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우파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들에게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바로 좌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가 되거든요. 사실 소 목사는 객관적으로 좌파보다는 우파에 훨씬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합리적 보수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예를 살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도 꾸준히 앞장서 왔고요. 대한민국 교육 정상을 위해서 최근에 그 교육 개정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셨었죠. 자유민주주의를 삽입해야 된다는, 자유를 삽입해야 된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수요하고 또 반성경적 압박 등을 저지하는 일에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 바로 소 목사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한국교회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합동 측의 총회장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WC 등에도 철저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소 목사를 좌파라고 부를 만한 요소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광훈 목사 측의 주장대로 이번 한기총 이단 이슈에 소 목사가 배후에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특별한 수사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답한다면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들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 측 인사들의 주장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소 목사가 배후에 있다고 가정하거나 가끔 단언키도 하는데요. 정작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뜬금포인데요.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마 정치적 진영 논리를 위해서 소강석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좀 끄집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 측에 그 소강석 목사가 한기총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맞는 말인가요? 사실 꼭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도 그 진영에 있는 분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북한에서 지난 정권의 문 전 대통령에게 사주를 했고 그런 주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문 전 대통령은 다시 소 목사를 앞세웠고요. 그 소 목사가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을 한기총에 앉혔고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정광훈 목사를 2단으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부터 문 전 대통령, 소 목사, 김현성 거기에 2단 규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 건데 그러니까 굳이 이런 복잡한 추론까지 해가며 매우 억지스럽게 이를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자께서 물어보신 대로 소 목사가 과연 영향력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매우 간단한 게요. 소 목사가 속한 합동 측은 현재 한교총의 회원권을 갖고 있지 않고요. 소 목사 자체도 이 안에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소 목사는 아시다시피 한교총의 대표회장으로 한기총과 뭐 통합 협상 정도에 나선 정도지 한기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 목사가 한기총에 내세울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또 뜻이기도 하죠.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그 대표회장 기간 동안 그의 재임 행적을 살펴보면은 카리스마가 매우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기총 내부에서 그 카리스마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고, 실제 그때 당시에 임원회나 실행위를 취재했을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 목사가, 그러니까 정광훈 대표회장이었죠. 그 이끈 회의에서 반기를 든 임원은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임원들 대다수가 현재 한기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다면 유치하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뭐 양쪽을 비교해 보면 한기총의 영향력은 대표회장을 여기만 전 목사가 클지, 아니면 교단도 본인도 아무 관련도 없는 소 목사가 클지,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왜곡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소 목사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되게 좀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웃으셨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막 화를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웃으시면서 그냥 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지도자로,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뭐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자칫 분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먼저 하셨어요. 본인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소 목사는 한국교회에서도 교회 분열사라든가 교회 멸망사에 있어서 매우 전문가급으로 속하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예민하세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전력을 하셨던 분이겠죠. 자, 그 소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에서 내가 만약 이걸 다 일일이 대응하고 또 해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뭐 자칫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러다가 서로 또 분열도 되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동로마 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도 결국 다 그러다가 분열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큰 일로 비화되면 안 된다. 그냥 그러면서 좀 오히려 공적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위치에서 뭐 개인적인 비난이나 뭐 욕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좀 이런 대인배적인 입장을 취하셨더라고요. 아, 이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 목사, 정광훈 목사 관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앞서 제가 그 각 교단 결의를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합동 측이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합동 측 2대2가 정광훈 목사를 2단 옹호자나 뭐 2단으로 그 규정을 해달라면서 헌의안을 올렸었는데, 그 1년간 유보됐다고 했잖아요. 그 1년간 유보시킨 장본인이 바로 소광성 목사였어요. 당시 합동 측 총회장이었는데요. 의장으로서 당시 회의를 이끌면서 소 목사는 2단 규정 신중해야 된다면서 이를 절대 함부로 결의해서는 안 된다고 이를 말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사실 1년 동안 그게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근데 본인이 그거를 보류시키고 만류했었던 인물이 오히려 한기총에서 전혀 관련도 없는 한기총에서 정광훈 목사를 2단 규정한다는 배우로 지금 찍히고 있는 거죠. 공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거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이를 견뎌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계략에 일부러 휘말리지 않으려 외면한 것도 또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동안 소 목사에 대한 가짜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면역이 좀 됐다고 봐야 옳을 것 같아요. 소 목사는 사실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던 시절부터 가짜 뉴스를 달고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기자들은 정말 이 부분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가짜 뉴스들이 그래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비슷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근데 나중에는 아예 근거도 없고 연관도 없는,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까지 출몰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었죠. 아마 최근에도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0일이었죠. 그 세대교회가 미자립 교회 목회자 1,200명을 초청해서 엔데믹 시대의 교회 회복 노하우를 공유하는 2023 목회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자리에서 미자립 교회 500곳에 각 100만 원의 회복 지원금을 전달했는데요. 이걸 두고 일부 극성 정치 추종자들이 광화문 촛불 집회 참석 대가라는 허위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겁니다.
당연히 사실도 아니지만 이 루머가 사실 당시 참여했던 참석자들이나 기자들한테 매우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당시 행사가 무슨 조그만 밀실 행사나 몇몇만 모아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요. 무려 1,200명이 공개적으로 모였던 행사입니다. 교계 기자들도 무려 20명이 넘게 취재를 했었어요. 이렇게 대대적이고 공개적인 행사조차 그러니까 비방만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석자 모두한테 심한 충격을 줬었습니다. 이번 한기총 실행일을 보면서 증경들이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진경들이 한국교회나 한기총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은 사실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업적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와 때에 따라서 물러날 때를 알고 또 그걸 행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한기총 내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오죽했으면 한기총을 진경들의 놀이터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한교총은 총무도의 놀이터라는 그 표현에 또 빗대서 말을 하는 건데요. 정광훈 목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회장 시절부터 그러한 진경들을 적극적으로 모시면서 진경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매우 크게 어필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단 규정 논란이 일어날 때도 진경들이 가장 먼저 성명서를 발표한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진경들이 너무 나서면 사실 그 판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는 진경들도 후배들한테 그 자리를 좀 물려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실행에서 한 진경 대표회장이, 그러니까 진경 대표회장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단 문제는 우선적으로 진경들과 상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에 진경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상 본인들이 아직까지 한기총에 실문을 맡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전 좀 달리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진경들이 자기 교단에서 그런 실무를 맡겠다거나 이단 연구를 하겠다고 교단에서 말했다고 했을 때 그 교단 내에서 그걸 용인을 할까요? 그걸 받아줄까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유독 이분들이 한기총에서만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한 원로 고세진 박사도 유튜브에 출연해 한기총의 정광훈 목사 이단 규정을 크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 목사님 주장, 그러니까 고 박사님 주장은 정광훈 목사는 절대 이단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오히려 소 목사를 끄집어내서 진짜 이단이 누구냐는 식으로 저기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물타기죠. 전형적인 물타기인데 사실 이런 방법은 지금 이런 사안에서 전혀 옳지 않은 게 확실하고요. 다만 지적하고 싶은 거는 현재 이대희가 지적한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고 박사님은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 좀 제가 근데 영상을 보다가 약간 의문이 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 박사님 발언 중에 그러니까 이단의 정의를 말하면서 뭐 일종의 이단이 뭐냐 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 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단의 정의를 그런 식으로 말하셨는데 자 그럼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총 이대희는 정광훈 목사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독생자라고 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자, 독생자가 뭐냐 그러면 독생자는 사실 굳이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독교인이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네이버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냥 그 포탈에 창에 한번 쳐봤어요. 독생자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고 박사님이 말한 그 정의에 그 정광훈 목사가 오히려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뭐 사실 중요한 거는 아직 한기총 실행에서는 뭐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안타까운 거는 한국교회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중요한 가치나 단어들이 점차 상실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애국,
자유, 민주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들 단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각 진영으로 분리돼서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를 대변하는 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 정권에서는 어처구니없게도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중에 자유만 빼는 매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게 됐었습니다. 반대로 애국이나 자유라는 말은 또 특정 진영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애국이나 자유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천하고 누려야 될 주제 아닙니까? 사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안에 자유라는 가치를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단어는 반드시 공존해야 되는 단어인데 어느 순간 특정 진영에서 자신들의 구호처럼 이를 사용하면서 이게 퇴색되어 버렸어요. 그 본래 의미가 많이 퇴색해졌다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기총 얘기를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은 일단 정광훈 목사는 아직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먼저 확실히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두고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나 또 추측은 삼가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소강성 목사만 하더라도 그 본인보다 세대교회 성도들이 그 크게 상처받는 부분을 매우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는 정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기총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그러니까 절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기총 정광훈 목사 이단 규정의 핵심은 정광훈 목사의 신학적 문제였습니다. 한기총이 이단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자신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정광훈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슈를 취재한 교계의 한 기자는 신학적 이단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할 수 없다. 애국운동으로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뉴스처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